네, 11월 21일 월요일 이번 주 첫 거래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에 우리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 9월처럼 다시 한번 그런 지수 하락 조정이 오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환율도 다시금 좀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원달러 환율이 1,308원까지 조정받았다가 네. 지금 1,3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이 워낙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도 이제 좀 유입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은 우리 국내 증시 이제 빠지는 이유가 중국 리스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다시 늘어나고 베이징에서 지금 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러다가 또 셧다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다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으로 화학주들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었고 심지어 이제 게임이라든지 엔터 종목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위안화도 이제 평가 절상이 좀 돼버리고 이런저런 이제 이슈가 조금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 역시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단기 급반등 이후에 눌림목 조정 이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720선까지 이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이제 분명히 마무리 국면이다. 오늘 오후에는 한 725포인트 정도까지는 낙폭을 조금 줄여주는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1,310원에서 1,350원 박스권에 이제 환율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1,400원 위로 올라가기에는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상당 부분 완화가 좀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장세가 펼쳐지겠다. 이번 주도 사실은 딱히 특별히 중요한 이슈는 없어요. 뭐 미국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뭐 추수감사절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나마 좀 금통위 이슈가 있잖아요. 뭐 빅스텝을 금리 인상을 하다가 0.25%포인트로 속도 조절에 이제 났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12월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긴축과 관련된 우려에서는 조금 이제 완화되는 국면 대신에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단계적인 좀 조정을 거치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지수 조정에 대해서 뭐 너무 크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다.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좀 담아줄 수 있는 기업들 11월 말까지 제가 이제 코스닥 상단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레방송 시간에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을 딱 만드셔서 실행에 옮기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래도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네. 있잖아요. 오늘 남은 오후장을 대비하는 전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오늘은 딱 한 단어로 한 줄 전략을 갖고 왔는데요. 드리머스라고 하는 한 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개막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BTS 정국 씨가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치 이제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킬 정도로 머리도 이제 파마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고 네. 그 노래 이제 주제곡이 이제 드리머스라는 노래거든요. 이게 이제 주제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아이튠스 전 세계 이제 102개 국가에서 1등을 차지를 와. 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사실 이 월드컵 주제곡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그쵸? 없잖아요. 네. 자국이 이제 월드컵에 출전을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 뛰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많지만 월드컵 주제곡이 이렇게 관심을 좀 받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BTS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실감을 했고요. 물론 제가 이제 오늘 BTS 관련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드리머스라는 이제 제목 때문에 사실 우리 주식이 이제 꿈을 먹고 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오늘처럼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이제 눌림목 구간이 연출이 될 때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요.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후회를 하시면서 만약에 여기까지 조정 들어오면 내가 무조건 사야지 이러는데 기다렸던 조정이 들어오면 막상 안 사요. 왜냐면 왠지 또 지금 사면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코스닥 지수가 720선 정도면 저는 충분히 기다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으셔도 괜찮을 만한 이제 자리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무료 방송을 다시 한번 좀 참여를
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드리머스처럼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고비들을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이제 수익률이 결정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도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선별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는 종목 주목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이 내 이야기인가 하고 뜨끔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는 단기적인 조정에 따른 두려움보다는 이 한 코스닥 720선 정도면 적극적인 매수로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원샷 원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편입 종목들 한번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5%대 상승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홀딩할까요? 네, 당연히 홀딩. 지난주에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 요거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술적인 분석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 3년 동안에 이 주봉 월봉을 보시면 상단이 14,000원 정도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14,000원짜리를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일단 첫 번째는 실적. 창사 이래 지금 실적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실적에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무가는 로봇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애플이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VR, MR 관련된 이제 수혜주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1%가 훨씬 넘게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하면서 전고점까지 아주 탄력적으로 지금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IT 세트 종목들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거래까지 지금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아주 이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요 14,000원 요번에 한번 뚫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14,000원을 뚫으면 오히려 그때 따라 붙어도 될 정도로 3년간의 지금 저항이었던 자리가 이제 뚫리고 나면은 아주 시원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20%가 넘게 수익 중이지만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고요. 2차 목표가 15,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번 서진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G 관련 종목들이 뜨거운데 미리 담아주셨어요. 빼빼로데이날 담아주셨는데 지금 네. 한 4% 수익이 났는데 목표가 달성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 이제 5G 종목들이 가는 이유가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주파수 할당 취소되는 이제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악재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5G 종목들 주가는 좋잖아요. 네. 통신 기업들한테는 좀 악재일 수 있겠죠. 다만 5G 통신 장비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를 시킨 이유가 약속했던 5G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니들은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취소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더 빨리, 더 공격적으로 5G 투자해야 된다. 인프라 구축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호재를 읽힐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KMW라든지 솔리드라든지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제가 이제 지난 11일 날 서진 시스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게 굳이 5G뿐만 아니라 EMS라고 하는 거 요즘에 제가 강조를 많이 좀 해드렸었거든요. 서진 시스템은 5G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문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ESS라든지 반도체 모바일 분야에서도 사실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5G 이제 수주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삼성전자의 또 투자나 네옴시티와 관련된 수혜주 중에서도 서진 시스템이 가장 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제가 18,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아직도 충분히 좀 여유가 있어요.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고 전고점까지 편안하게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은 18,000원 목표가까지 터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LNF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232,000원에 비중이 커요. 80%입니다. 네. 어떻게 해볼까요? 거의 뭐 몰빵을 해놓으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NF는 지금 자리에서 손절 매도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를 이제 저점으로 보시고 손절 매도 자리를 좀 잡아 놓으시고 지금 오늘은 장이 이제 아무래도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IT도 지금 다 빠지고 있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조정받았는데 오늘 또 빠지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약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이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조금 강하게 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저점이
이제 2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LNF, 에코프로 VM 이런 양극재 종목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제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특히나 펀더멘탈이 나름대로 좀 탄탄한 종목이고 특히 LNF는 테슬라향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여유 있게 좀 20만 원 정도 이제 손절가 잡으시고 단기 목표 가격은 28만 원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비중은 좀 너무 많으니까 투자 금액이 제가 얼마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차전지 소재 종목으로 승부를 보실 거라도 너무 LNF 한 종목에 비중을 이렇게 몰빵하는 것보다는 양극재 종목뿐만 아니라 뭐 음극재도 있고 전해액도 있고 네.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픽해오실 원샷 원킬 종목, 우리가 오후장에 주목해 봐야 될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꿈을 먹고 가는 종목들 제가 두 개를 좀 준비해왔어요. 성장 네. 섹터 종목들인데 첫 번째는 18,000원 현재가로 ST큐브라고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계속 좀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을 할 때 절대 이제 소외되지 않을 업종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꼽아드렸었죠. 제약바이오 업종을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17,000원, 18,000원대 이제 저점이 조금 잡히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ST큐브는 요즘에 이제 차세대 이제 항암제라고 하면 이제 표적 항암제 그 다음으로 면역 항암제가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게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면역 관문 억제제가 뭔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PL1이라든지 PDL1과 같은 이런 이제 단백질들이 이제 몸속에 있는데 이 단백질이 면역 관문을 이제 형성을 한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몸속에 우리 제가 지난주에 NK맥스 소개해드릴 때 내추럴 킬러 세포도 말씀드렸고 NK 세포, T 세포, B 세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면역 관문이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공격하는 걸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역 관문을 오히려 억제를 시켜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그 기전으로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게 면역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면역 관문을 없애는 거, 면역 관문을 억제시키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머크사, 그 다음에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이런 기업들이 면역 관문 억제제를 이제 주로 만들고 있고 아마 키트루다 뭔진 모르지만 한 번씩은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고 옵티보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류의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ST큐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역 관문 억제제는 사실상 차세대 항암제로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유형의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면역 관문 단백질 BTN1A1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을 발견을 세계에서 최초로 ST큐브에서 해가지고 요 단백질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보 물질을 찾아가지고 지금 글로벌 임상과 국내에서 이제 임상 1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요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머크의 키트로드라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BMS와 같은 이런데 옵티보 요거하고 병용 투여. 솔직히 이제 병용 투여가 왜 필요하냐면 1차 치료제를 했는데도 치료 효과를 못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1차 치료에서 이제 실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제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지금 이 ST큐브 같은 이런 이제 신생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개발하는 항암제하고 같이 이제 투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이제 투여를 했을 때는 효과가 없던 게 이런 병용 투여를 통해서 치료의 효과가 오히려 또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용 투여라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병용 투여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좀 생기면 아마도 임상 2상 진입 가능성도 높아질 거고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ST큐브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약바이오, 특히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이제
꿈을 쫓아가는 이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뭐 신약 개발 가능성이 몇 %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임상 과정에 이제 진입을 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1,000원 정도, 한 15% 정도 목표가 잡고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계단식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ST큐브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000원이라는 점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치킨 관련주예요. 13,200원에 교촌 F&B라고 하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이니까요. 네, 월드컵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제주 맥주라고 하는 이 수제 맥주 만드는 기업이 주가가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월드컵이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 다 알려져 있는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의 시장에서 이 제주 맥주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더니 오늘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사실 윗꼬리가 그냥 길게 달리고 흘러내릴 법도 한데 오늘 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고 주도 섹터 종목들이 다 안 움직이잖아요. IT도 안 움직이고 제약도 안 움직이고 2차 전지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단기 테마가 부각되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다. 그래서 제주 맥주가 아주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치킨 관련된 종목도 한번 편입을 해볼까 해서 교촌 F&B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3분기 때 실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어닝 쇼크가 나온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닭고기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닭고기를 키울 때 들어가는 사료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원재료, 부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3억이나 이제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매출을 좀 늘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판관비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억이나 좀 늘어나고, 이렇게 비용 측면에서 워낙 좀 가파르게 이제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저하가 됐는데, 이제 남은 4분기 동안에 이제 월드컵 특수를 이제 톡톡이 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일정을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10시에 1차전, 예선 1차전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10시쯤 되면 치킨, 맥주가 땡기는 시간대잖아요. 미리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시켜놓고 이제 아무래도 경기를 이제 관람하기 위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축구 경기를 이제 보실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치킨이라든지 맥주에 대한 소비가 아주 좀 빠르게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실적에도 되게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좀 생길 수 있고, 특히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해외 진출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이제 HMR 제품들, 요즘에는 뭐 빵집도 그렇고 치킨집도 그렇고 간편식 시장에 다들 진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고수익성 사업으로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제 맥주 신제품 출시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3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4분기 때는 아주 빠르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뭐 다른 얘기 다 차치하고 그냥 월드컵 특수를 한번 노려보는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3,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컵 하면 치맥인데 맥주는 오늘 제주 맥주가 또 급등을 했고요. 치킨은 교촌 F&B 목표가 달성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무료 방송 오늘은 없으시죠? 네, 오늘 무료 방송 없습니다. 네, 내일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